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지금 시장이 뭐 요새 독감이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마치 그 독감이 걸린 시장처럼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뒤에까지 주가가 3%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특히 이 하락이 크게 느껴졌던 것은 미국이 조정은 받긴 받았거든요. 그죠? 미국이 조정을 받긴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 나스닥은 채 1%도 되질 않았어요. 근데 국내 시장은 이거보다 2배 이상을 하락하다 보니까 이거 시장이 왜 이래? 라고 할 정도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강의를 잘 이해하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약과예요. 지금 이렇게 조정받는 건 이건 약과예요. 이건 왜 약과냐면 한번 보실까요? 이 장이 저희가 지금부터 장이 떠요 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 2399예요. 그죠? 지금 시장이 2024년도 12월 말 주가 2399포인트 여기서 주가가 이제 바닥점입니다 라고 한 이후에 얼마까지 올랐냐면 4200선 때까지도 상승했어요. 뭐 그냥 그림으로 보시더라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뭐 여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주가가 한번 상상 한번 보시죠. 주가 상상을 보면은 이만큼 빠지고 지금 시장은 진짜 애게 요만큼 빠졌죠. 냉정하게 보면. 그죠? 사실 상상한 것에 비해서 하락한 건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이 뒤늦게 포모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아마 대답하기 싫을 겁니다. 선생님 무슨 얘기세요? 저는 여기서 많이 빠져갖고 저는 심각합니다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요번 이 장이 올라갔을 때 냉정하게 생각하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여러분께 이 장을 1파가 강하면 3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종일관 밀어붙였었어요. 여기까지 냉정하게 볼게요. 그리고 얘가 여기서 꺾어질 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여러분께 처음으로 제가 매도 시그널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가 여기 이 앞에 첫 번째 내려갈 때 여기 라인 여기서부터였어요. 매도 라인을. 자, 얘를 분봉으로 좀 더 가져가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은 한 번도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지 않다가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던 것이 요런 구간이에요. 여기 올라갈 때 여기 매도 신호, 또 여기 올라갈 때 여기 매도 신호. 그 다음에 오늘 주가가 크게 빠졌잖아요. 여기다가 캔들을 씌워볼까요? 자, 캔들 씌워보면은 어제 주가가 올라갔죠. 그죠? 어제 주가 올라갔잖아요. 여기 오늘 지금 3%나 빠졌는데 역시 어제 올라갈 때도 저희는 매도였죠. 맞아요? 회원님들? 어제 선재봉님이 레버리지를 1배수로 바꿔탔듯이 제발 올라갈 때 매도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아마 어쩌면 여기 제목에 아마 그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여기 유튜브 안에 여기 유튜브 안에 여기 유튜브 안에 유튜브는 어느 게 유튜브인가요? 이게 좀 유튜브를 안 띄워놨나? 자, 어쨌든 유튜브 안에 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침 여기 써있네요. 오늘이 18일이죠. 여기 선재봉님이 1배수로 교체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자, 이미 여러분께 올라갈 때는 매도를 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참 드렸어요. 자, 근데 야, 그러면 거기 다 때린 것도 아닐 텐데 왜 그걸 강조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긴 약과라니까요. 여긴 여러분들이 매도를 안 했어도
아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매도를 안 했어도 돼요. 왜냐면 얘는 버블이 터지는 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 얼마나 동의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저희가 왜 매도였는지는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매도라고 했을 때 그때는 좀 더 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어제도 매도였던 요 자리는 어디랑 똑같은 자리냐면 여기랑 똑같은 자리, 여기 배열이 역배열 들어온 요 자리나 요 자리나 똑같은 매도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희 회원이 아닌 분들한테 여러분들 저희 회원들은 매도 다 때렸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매도 때려야 3분의 1을 매도 때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자식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요 근래 요 장에서 매도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특히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매도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TV를 봐도 그렇고 썸네일을 봐도 그렇고 매도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계속 위로 간다 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럼 그분들이 둔하고 제가 똑똑해서 아니요. 저는 이게 전공이에요. 이 시장을 보는 게 전공이에요. 제 전공 과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 만약에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만 매도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께는 매도 얘기를 안 했다면 그건 뭐 여러분들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이 장은 당분간 조정입니다 라는 얘기는 자, 두 가지 제가 한번 해보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가 결론을 또 만들어볼게요. 자, 한번 여기 보시죠.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썼던 그 매매 공식이, 여러분들 얘가 드디어 붉은 악마가 이 녹색 그라운드에서 뛰놀다가 드디어 붉은 악마가 이 녹색 그라운드를 깨고 내렸는데 이게 5대5로 얘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올라갈 때 매도입니다라고 첫 번째 한다고 했어요. 요 말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얘가 올라갈 때 매도했던 이유를? 그럼 얘도 똑같잖아요. 보세요. 내가 여기가 대들 줬을 때 이게 올라갈 때 매도면, 이게 정별이 있다가 얘가 대들 주면 이게 올라갈 때 매도라는 얘기는 여기 1번의 요 매도의 신호는 여기 2번의 매도의 자리나 똑같은 매도잖아요.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몰랐어도, 여기서 행동하지 않았어도 요걸 보고 느꼈으면 여기서 내가 매도를 때렸어야죠. 얘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얘는 지금 이동평선 매도 기법 나가지 않았지만 얘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여기는요. 여기 매도보다는 여기 매도는 더 때렸어야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A 자리는 이 녹색이 외봉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2번 자리, 여기 B 자리라고 한다면 여기 B 자리는 그토록 수없이 했던 녹턴 자리죠. 녹색이 쌍봉의 자리이고 얘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21 평선이 이렇게 역N자의 하방의 자리예요. 이렇게. 이거 4대 급락주예요. 얘를 데칼코마니로 얘를 그대로 도화지를 반으로 접어서 나비를 만들듯이 얘를 접어서 해볼게요. 그럼 얘가 반대 그림이 이렇게 녹색이 쌍바닥을 주고 20이 이렇게 N자형을 줬을 때 이게 4대 급등주거든요. 요게 여기 보면 제 주가 지도라는 거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오늘 장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돈 많이 버시고 지금보다 더 위험한 신호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꼭 보십시오. 자, 제가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방금 얘기한 그게 여기 4대 급등주 8번이요. 여기 8번, 여기 8번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항상 이거 강의할 때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8번의 4대 급등주는 제가 찾아낸 기법 중에서도 제가 제일 아끼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녹색이 쌍바닥에 20이 상방이죠. 요 그림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그리면 이게 녹색이 쌍봉에다가 20이 하방이니까 얘는 4대 급락이겠네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세요? 얘가 4대 급등주니까 그럼 얘를 왜 알아야 되냐고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의 입장도 두 가지일 거야. 그냥 여러분들은 에이씨 화딱지나 그러고 그냥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 내가 지금이라도 배워야지,
왜냐면 주가는 사이클이라니까요. 얘가 이 녹색 그라운드 위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땐 제가 매도에 매자도 안 꺼냈어요. 여기 10월달 여기는 매도에 매자도 안 꺼냈어요. 가기 바빴으니까. 그런데 얘가 대들 딱 주는 순간 제가 이렇게 던진 메시지는 얘가 그냥은 안 빠집니다. 오히려 밑에선 매수인데요. 다만 얘는 TS 매매, 양면 매매라고 그래요. 투 사이드. 여긴 매수가 한 번 있지만 올라갈 땐 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 30분 보여드리면서 얘가 빨강이 아니었다가 빨강일 때가 매수듯이 거꾸로 빨강에다가 파란 색깔로 전환되면 매도입니다. 파란 색깔 전환되면 매도고요. 파란 색깔 전환되면 매도고요. 여기 빨강이었다가 파란 색깔 전환되면 매도입니다라고 매도 구시까지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가 매도를 놓쳤어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은 선재봉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내 것은 좀 줄여야 되구나 하고 매도를 뗐으면 이건 100점 만점에 100점. 근데 여기도 개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들고 간다. 왜? 자기는 여기서 샀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나쁘죠. 왜 더 나쁘냐면 이 장이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4천선까지는 쉽게 올라간다고 쉽게 얘기했죠. 제가 공방이든 국고초든 4,000푼도 쉽게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PBR이 1.5배 간다라고 난리들인데 5,000포인트까지 간다고 난리들인데 이렇게 5,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할 때 이건 가봐야 가는지 알고 이럴 땐 보통 중간값을 잡아서 PBR 1.3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1.3배 기준이면 얘가 4,000이다. 그러니까 4,000까지 쉽게 가는데 얘가 더 올라가더라도 그 후에는 얘가 비포장도로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내가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무리하게 막 신용 쓰고 그러지 말고 한건 올빵하지 마라. 잘못하면 포모 된다. 그래서 제가 제1금지는 포모가 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제 기억에 이틀 내지 3일 동안 내내 얘만 떠들었습니다. 회원들 증인 맞습니까? 저기 공방 듣는 분들도 맞아요? 절대 여기서는 포모가 되면 안 된다. 얘가 내려갈 때 사면 먹을 게 있는데 얘가 내려갈 때 사면 먹을 게 얘 또 역시 그냥 안 빠집니다. 여기랑 똑같은 원리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첫째 포모가 되지 말고 또 얘가 내려간다고 밑으로 쭉쭉쭉 깔아놓지 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했죠. 내가 10,000원에 깔아놓고 9,900원에 깔아놓고 9,800원 깔아놓고 9,700원 깔아놓고 이렇게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사지 말고 얘가 뭔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턴하면 이게 뭔가 내려가다가 턴하면 그때 베팅하십시오라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얘는 놓쳤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은 도망갈 때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놓쳤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는 이게 왜 약가다 그러냐면은 보세요. 제가 매도 신호를 열심히 한 다음에 저거보다 더 심각한데도 매도 신호를 놓쳤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표현이 아니셔도 자 보실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 제가 8월 달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 매도입니다. 왜냐면 월 초에 장대 모이면 매도거든요. 더군다나 크산병 매도거든요. 얘는 20여겐 소위 얘기는 중국보다 나쁘다 자리거든요. 매도 역시 보내드렸어요. 여기도 이건 올라갈 때 손 좀 하셔야 됩니다라고 매도 말씀드렸거든요. 무려 3곳이나 여러분께 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끌고 갔어요. 자, 근데 결정판 드디어 얘가 여길 왔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매도를 때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매도를 못 때렸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앞에는 3개월간의 상승장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못 때렸어도 요번 올라갈 때 잘 때리고 도망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팩트예요. 팩트 체크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서도 매도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알고도 못 때렸으면 그거는 매 맞을 일이지만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못 때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찬스가 있다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얘가 여기 위에서 조금 조정받는 건 이 하락에 비해서는 진짜 별거 아니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하락에 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 하락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안 보이는데 지금 뭐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여기 지금 요 정도의 하락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여기에 이 하락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훨씬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볼게요. 여기 얘는요 어디 비해서는 별거 아니냐면 보십시오. 여기 하락이요. 여기요. 얘가 2021년도 6월달에 꼭지치고 진짜 중보다 나쁘고 깡통 나온다고 한 다음에 이 장이 여기까지 엄청나게 빠지는 하락에 비해서는 이건 얘는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말 알아들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겠지만 약간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요 파란 색깔 있죠? 요거 120선. 얘가 이 120선이 이게 추세선이거든요. 얘는 추세적인 하락 구간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얘가 요거 아래로 가면서 요거 추세적인 하락 구간에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얘가 요 아래, 요렇게. 요 아래, 요렇게.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말짱해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자, 또 얘기 또 할게요. 지금의 조정은 이거 제가 거듭이겠지만 제가 조종이라니까 어떤 분이 진짜 1000명 중에 1명 2명이 수님 이거 왜 조정이라고 하십니까? 수님 참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던데 제발 그런 분들은 공부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뭐 여긴 조정이 아니었나요? 여기도 조정이었잖아요. 주가는 어떤 성질이냐면 주가는 움직일 때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그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게 그게 뭐냐면 파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동.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추세가 상승 속에 있는데 추세와 이 가는 것이 같은 방향인 거고 얘는 올라가다 이건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요건 가격상의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조정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정은 파동상 조정이지 얘가 추세상 조정은 아닌 거예요. 이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대신 지금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십시오라는 얘기는 뭐 열심히 듣고 회원을 가입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어떻게 조정받는지를 알아놔야 여기보다 심각한 조정 이런 조정일 때 이 조정을 피해갈 수가 있고 얘보다도 더 심각한 조정인 여기서 이걸 피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 알아듣습니까? 제가 하는 말. 왜냐면 여기서 조정받는 거나 얘가 추세적으로 조정받는 얘가 여기서 꺾어지는 이 조정받는 거 여기도 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조정받잖아요. 120 아래 여기 얘가 조정받는 거나 판단하는 노하우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요번에 그 매도 기법을 신청했을 때 저희가 300명이 기본 목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잘하면 350명 이상 되면 좋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420명이 돌파했다고 그랬죠. 아마 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꺾어졌을 때 했으면 아마 이건 한 450명 내지 500명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저걸 하고 듣고 있잖아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요게 지금보다 더 빨리 개강했다면은 우리가 이동평선 편 여길 나갔을 텐데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시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매매 기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열어볼게요. 분봉상에서 꼭 분봉이 아니야. 분봉상에서 이렇게 공개했던 이 녹색 잔디, 녹색 그라운드, 요 녹색 그라운드와 이 붉은 악마 요 기법을 절대 잊지 마시오. 쭉쭉 올라가다가 얘가 5대 이상 찢어지면 이건 1급 위험 신호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여러분들? 요게 나타나면 중요한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얘는 지금 분봉에서 나타났잖아요. 얘가 일봉에서 나타나면 걔는 폭망 신호예요. 볼게요. 얘는 보세요. 얘는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 60선 위에 그라운드 위에 얘가 붉은 악마가 계속 올라가다가 얘는 일봉상에서 얘가 5대5로 꺾어진 거잖아요. 여기 구간이. 됐어요? 접수됐어요? 근데 왜 속는지 아십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또 얘가 여기 찍은 다음에 여기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또 다 속게 돼 있다니까요. 얘가 대두 준 다음에 올라갈 때 이게 매도 신호라니까요. 됐어요? 다시 한번 그려봐요. 녹색 그라운드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가 여기를 5대5 이상 찍고 내간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가 일단 매도의 신호라니까요. 요 자리가 요걸 잘 기억해 보세요. 요게 요번에 제가 분봉에서 이렇게 알려드렸던 매도 신호잖아요. 저 매도 신호가 어때요? 똑같죠? 얘가 이 위에 올라가다 여기 대두 준 다음에 이게 올라갈 때 매도이고, 이게 대두 준 다음에 얘가 올라가기 전날 벌써 올라갈 때 매도입니다. 매도 때리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그 전날, 그쵸 회원님들 신신당부했죠? 여러분들 때 올라가면 3분의 1씩 얘를 매도를 때려야 됩니다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이해했어요? 이해하죠? 얘가 주가 올라갈 때 4천선까지는 쉽게 가지만 4천선 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구간이 아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레벨을 좀 더 메꾸려면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왜 더 조정했냐면 지금 여기 좀 유튜브가 닫혀 있는데 2주 전에 제가 요번 주에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갔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이미 다 아시죠. 기침이 하도 나와갖고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제가 강의하다가 기침을 하면 제가 살짝 마이크를 꺼도 되고 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생방송 중에 이게 기침이 나오면 이 기침이 멈춰지질 않으니까 제가 요번에 못 나갔잖아요. 그럼 선생님 요번에 미리 얘기할게요. 그럼 선생님 요번에도 기침 나오면 요번 주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장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이 많이 멘탈이 흔들릴 것 같아서 어쨌든 제가 기침이 나와도 나갈게요. 다만 미리 양해할게요. 기침이 나와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게 아니면 제가 강의 준비하는데 신중을 해야 되는데 기침 나올까봐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도 제가 사실 병원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자, 다시 가볼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참 세상에. 그러면 기침 때문에 갔으면 기침약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받아온 약은 그 역류성 하여튼 뭐 그런 약을 받아왔어요. 자, 하여튼 뭐 그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얘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가 자꾸만 제가 괜찮습니다, 여긴 약가예요 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이게 여기처럼 이게 내려가도 찬스가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길게 보면 이게 여기 이렇게 어디 갔어요? 여기 이렇게 내려와도 여기처럼 이렇게 내려와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수하고 여기요? 요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월초에 장대양몰 포함한 흑삼이 나오면요 매도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캔들 기법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매도 기법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는 20 봐봐. 이건 이동평선 매도 기법이 나오죠. 요번에 참 여러분들 420명 돌파했는데 감사드려요. 뭐 다른 거보다도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 기법을 들은 다음에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 반복하시면 되겠죠. 특히 이동평선편을 주목하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번 주까지 캔들편을 나가고 요번 주까지요. 이제 아마 그 다음부터는 이동평선편을 나가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 이동평선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종합해 놓은 곳이 특수 패턴 5개의 섹터로 나눠졌는데, 이제 요 캔들 다음에 이동평선편, 그 다음에 특수 패턴 편이 너무 중요해요. 그게 사진 찍듯이 그냥 직독직해 보자마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제가 암기력이 좋아서 얘를 외우거나 그게 아니라 하도 많이 봐서 그냥 얘들이 녹아 있어요. 그림상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적곡대기 2668서부터 이게 얼마입니까? 2399까지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작살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괜찮다고 여기서 추천주를 17개인가 한꺼번에 추천주 했잖아. 여기서부터는 3개월장 먹고 가세요 그러듯이. 아셨죠? 여러분 이런 실력은 아시지? 저희 현이 아니어도. 그죠? 이런 건 제가 안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거듭이지만 요번에 이거 매도신호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매도신호 난 사람 없을걸요? 근데 저는 얘가 3일간 봐야 된다 그랬는데, 얘가 둘째 날 보면은 얘가 장대목을 때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매도라고 했잖아요 이건. 근데 자꾸만 여러분들이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가까다 계셔갖고 제가 몇 번을 얘는 추세상 매도가 아니고 파동상 매도입니다 라고 또 일부러 구별까지 쥐어주면서 토요일날 아주 열강을 했잖아요. 그죠? 자, 요거
여기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하나도 안 때린 여러분들이 잘했다 이게 아니라 때렸어야 맞는데 얘는 다시 밑에선 매수 찬스를 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거니 받거니인 겁니다. 얘는 또다시 얘기하면 길게 보면 얘도 이렇게 길게 보면 4천선 아래는 찬스예요. 다만 얘가 소나기는 피하라고 얘가 지금 소나기가 내린 중이니까 얘가 지금 현재 어려운 이런 길목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여러분께 매도입니다 그럴 때 여기처럼 분봉의 그림을 가지고 여기처럼 분봉의 그림을 갖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매도를 얘기할 때 여기처럼 일봉의 그림을 갖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각오를 단단하게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언더스탠드 했어요? 일봉을 갖고 얘가 매도 신호하면 걔는 일봉선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해해요? 이해합니까? 전 이럴 때 뭐 우리 현들이야 뭐 대답 잘하는데 저방이 와운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대충 잡아도 한 120명이 느는데 지금 대답한 분이 풀땡땡 문님 그 다음에 삼땡땡 신이구나 신윤 싱싱고 사계절님 아닌가 싶은데 딱 두 분만 대답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답도 안 해요. 전 저런 건 너무 싫습니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뭐 회원가입하라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대답하면 리액션이 중요해. 그러면 이분들 알아들었구나. 제가 무슨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다음 진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으면 이게 못 알아듣나? 왜냐면 요번에 얘기했잖아. 요번에도 제가 이걸 위에서 매도라고 얘기하니까 헛소리 하는 분이 두 분 정도 계셨다고 그랬잖아. 이거 여기서. 그러면 김이 빠져요. 강의할 때. 참 수재미 오네. 이거 올라갈 때 매도라고 했지. 근데 뭐라고 하여튼 뭐라고 썼더라? 하여튼 이젠 또 까먹었네. 뭐라고 썼는지. 자 어쨌든 anyway 매매 잘 하십시오. 매수를 잘하면 1단이고요. 매도를 잘하면 3단이고 쉴 때 7주를 하면 9단입니다. 다시요. 그냥 여러분들 다 헷갈리고 그러면 나 뭐 강의도 안 듣고 다 헷갈리면 제가 여기처럼 요번처럼 분봉을 가지고 매도 어쩌고 그러면 요 분봉 갖고 한 거잖아요. 일봉으로 푼 게 아니라 저기다 써놓을게요. 분봉 갖고 매도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파동상 매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봉상 제가 매도라고 하면은 이건 파동이어도 큰 파동이거나 얘가 큰 파동이거나 얘는 아니면은 추세적인 매도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에브리바디? 물론 분봉 일봉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월봉상 제가 매도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단순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매도로 돈 벌게예요. 매도로 돈 벌게요. 왜냐면 저는 파생도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더블 크랩이 그래서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오늘 거잖아요. 오늘 예를 보면 여기 지금 올려놨나 모르겠네.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구나.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실까? 이건가? 이거 보세요. 이거 3천당 30인데 3천만 원당 30이 목표인 거예요. 30만 원이. 그럼 이해하기 쉽게 그럼 내가 만약에 1억 어치를 갖고 매매한다면 1억당 매일매일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큰 거잖아요. 1당이 100만 원인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한 달에 2천만 원인데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오늘 얘는 3천당 30이 아니라 곱하기 4배 가까운 돈을 벌었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 3천도 아니잖아 보니까. 이거 3천도 아니네 보니까. 그죠? 뭐로 벌었을까요? 쉽게 하면 공매도로 번 거예요. 매도로 번 거예요. 오늘 저희 회원님들 중에는 매도로 버신 분들이 계실까? 왜? 얘가 오늘 매도 나라 딱 시킨 다음에 매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제일 바보들이 이장이 매도로 내려가는데 이게 중간에 꺾고 돌지도 않았는데 꺾고 돌린 사람들이 제일 바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개할게요. 이장이 내려가다가 멈추려면 이렇게 32호가 턴했을 때 그때마다 이게 올라가다가 속이면서도 그때마다 매수하면 괜찮아요. 여기도 매도고 여기도 매도잖아요. 아셨죠? 아셨죠? 근데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그래서 뭐랄까 나 요번에 뭐 매도 안 때려도 뭐 소장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제가 알아서 해드리죠. 알아서 해드리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얘를 보면 30분봉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오늘 외출하고 나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제가 나갔다 오면서도 얘를 30분으로 이렇게 보면은 얘가 그러니까 나가면서도 오늘 종가 관심주를 주고 나갔어요. 예? 선생님 종가 관심 주고 종가 관심주를 회원님들한테 드리고 나갔어요. 왜 회원님께 드리고 나갔냐면 자 그럼 얘를 갖고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번에 매도기법 신청하신 분들을 위한 이동평선 선 강의라고 들으셔도 됩니다. 전 진짜 가리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또 여러분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내가 뭔가 배우려고 하는데 내가 자금의 규모가 또 너무 생각보다 작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손자인 강의에서 뭘 먼저 들을까요? 라고 한다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주 돈이 작으신 분들은 지금처럼 책은 왜냐면 뉴워드가 되잖아요. 돈이 이렇게 다시 들여. 만약에 50만 원 되면 50만 원 저희나 와우가 갖는 게 아니라 50만 원 어치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 35만 원은 돈으로 있고 또 30만 원은 쿠폰 다른 걸로 써서 쓸 수 있는 강의가 있어요. 혹은 제가 토요일날 하는 기법 있죠. 얘를 먼저 들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증시전망대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듣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얘를 이제 풀어볼게요. 얘는 주가가 내려와도 올라가야 돼요. 왜 내려가도 올라야 되는지를 제가 딴 곳으로 설명해 볼게요. 일봉으로 설명해 볼게요. 일봉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또 오늘도 주가가 내려갔을 때 야 큰일 났다. 너무 막 그런 마음으로 주무시지 마세요. 얘는 반등을 줘요. 이렇게 자꾸만 반등을 줘야 되는데 반등을 줬을 때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반등을 줘야 돼요. 제가 먼저 이제 반등부터 온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일단 다음을 들을 준비가 됐잖아. 자, 이제 꺾어질 때 얘가 어떻게 꺾어지냐면은 이렇게 꺾어져요. 이게 올라가다가 꺾을 때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녹색을 깬 다음에 여기 녹색 그라운드 여기를 이렇게 깬 다음에 여기자로 꺾을 때가 이때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멈추는 건 괜찮고 여길 깰 때가 무서워요. 여기처럼 여기를 깰 때가 무서워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를 깼어. 그럼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도 얘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뭐냐면 다음에 주가가 올라올 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가 그러니까 큰 것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20이 깼잖아요. 그럼 여기 240이라는 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240에 대해서 요번에 60이 깨요. 요게 깰 때도 똑같아요. 얘가 내려갈 때 밑에서 매수가 한 번 있고 올라가는 게 있듯이 이게 여기를 깼을 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는 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깨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얘가 별로 눈에 안 띄게 높이가 낮아서 그런데 얘도 20이 60을 여기를 깨고 내간 다음에 반등을 줬다가 빠지듯이 240에서 60이 내갔다가도 얘도 여기서부터 얘가 떴다가 가라앉잖아요.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얘가 이것도 큰 폭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건. 그러니까 얘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죠? 왜냐면 주가가 빠질 때 복잡하지도 않아요. 역엔자로 빠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20역엔, 여기 20역엔, 여기 60역엔. 그러면 지금장을 가서 볼게요. 지금장을 똑같이 분봉을 가서 해석해 버리면은 얘는 20이 역엔이지 60은 역엔이 아니죠.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 얘를 좀 제가 넓혀놓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얘는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하나씩 공개를 하잖아요. 이런 걸 하나씩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퍼즐 조각 모으듯이 하나씩 모아놓으세요. 내가 회원이 아니어도. 그럼 어느새 그게 조금만 모여도 그게 힘을 발휘해요. 한 개 더하기 한 개가 두 개가 아니라 3개, 5개, 10개도 돼요. 얘가 좀 더 많이 보이잖아요. 퍼즐이 저런 게. 한 5개, 10개가 모이면 이건 엄청난 파워를 보여요. 그걸 제가 이동평선일 때 그때 특히 잘 들으시더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은 선생인 것은
이런 걸 맞춰드려서 좋은 선생이 아니라 이런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좋은 선생인 거예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여러분께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냥 괜찮다 괜찮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고장난 12시 족속들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전문가들은 다 지금 고장날처럼 다 괜찮아. 맨날 종목만 추천하고 있을 거야. 근데 원장 보세요. 종합이 내려가면 돌아가면서 돌림박으로 빠져요. 올라갔다가 또 빠지고. 지금 제가 나갔다 오니까 오전에 올라갔던 것들도 같이 빠졌네요. 지금 보니까. 또 상승폭이 최소한 줄어들었거나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얘가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요게 내려오잖아요. 요게 내려오잖아요. 요게. 근데 얘는 불편해. 뭐가 불편하냐면 얘가 여기 빠질 때는 이게 20이 내려갔다 올라갈 때 이게 여길 지켜줬죠. 여기를. 그러니까 요 60이 이게 20이 쌍바닥인데 얘가 이게 60이 꺾어지는 역N자로 꺾어지는 텐데 여길 지켜줬으니까 60이 여기를 안 깨고 여기 240을 안 깨고 올라갔거든. 근데 여기는 20의 저점이 여길 깼지요. 제 말 알아들어요? 자, 이때 저는 음료수 잠깐만 한 모금 물고 갈게요. 조밀하죠. 저걸 귀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선생님 투자에 성공하려면 저런 거까지 알아야 됩니까? 네. 그래야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가 있어요. 알아야 자기가. 얘가 여기를 안 깼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주가 올라가다가 20이 쌍봉이어도 여기를 안 깨면 60이 기간 조정을 주고 얘가 만약에 20이 쌍봉인데 여길 깨면 60이 가격 조정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죠? 60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내일 아침에 자동으로 얘는 이게 이렇게 뚫고 내려갈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렇게. 그럼 선생님 안 깨고 여기를 깨지 않고 올라갈 때와 깨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차이 있어요? 안 깨고 올라갈 때는 잘하면 여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를 돌파한다가 아니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깼잖아요. 깨면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영원히 여기를 못 돌파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가격 조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깨면. 이걸 보세요. 여기를 깨니까 이게 60이 활처럼 쉬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갔다가 이게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올라갔다가 그냥 접힐 가능성이 보니까 얘는 그냥 올라갈 때 그냥 때려줘야 돼요. 그게 그대로 여기서 나타났잖아요. 이게 저점을 깨니까 60이 활처럼 쉬면서 가격적으로 받았고 이게 올라갈까 때려잖아요.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제가 공부하니까 이분은 아주 특수한 아주 엑셀런트한 케이스인데 이런 분들은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와, 강의를 듣다 이렇게 놀라운 고급 강의는 처음 듣는다면서 제가 나중에 그걸 보니까 이거 수강비가 얼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서 회원님들 보셨지?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드디어 회원 한 명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아니라 저는 궁금증이 이분은 누굴까? 아이디가 생소해. 지금 뭐 기억도 안 나. 아이디가 너무 생소해. 근데 이분은 어떻게 이걸 할까? 왜? 그러면서 제가 미국 가도 연락을 취하셨던 분이 그 수학박사, 잔석회사의 수학박사 그분이었거든. 말 알아들어요. 그분도 그 내용을 몰랐는데 처음 듣고 나서 와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되었는데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란 말이지. 진짜 그런 분은 진짜 꼭 제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 놀라워. 그런 거 어떻게 한 번 듣고 그걸 느낄까? 그래서 얘가 장이 항상 이렇게 폭락을 줄 때는요. 여기 저점을 깨요. 다른 데를 잠깐 갔다 와 볼게요. 그리고 최종 결론을 이렇게 맺어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다가 여기를 깨버려요. 여긴 얘가 60선 쌍봉이잖아. 마치 지금 분봉 빠지 60선 쌍봉에 20 쌍봉처럼 꺾어지는 패턴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저점을 깹니다. 이렇게. 아셨죠? 이거 꼭 잊지 마세요. 20 하방의 저점 붕괴가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여러분들 리먼 사태 있잖아요. 리먼 사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 스타트가 60 하방의 저점 붕괴죠. 그래도 얘가 제가 똑같은 얘기 할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얘가 주가가 올라올 게 있습니다. 근데 올라올 게 있다는 건 괜찮은데 대신 올라가면 긴장해야 돼. 왜? 얘가 이렇게 저점을 깬 다음에 올라가니까 이 60이 가격 조정을 받은 거거든. 이렇게. 그럼 이제 올라갈 때 절대적으로 때려줘야 돼. understand? 이거 절대적으로 때려줘야 돼. 이거를. 그러면 이건 지금 일봉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얘는 이게 저점을 깼잖아. 그럼 얘가 이게 가격 조정이잖아. 그럼 얘 올라갈 때 절대적으로 때려줘야 돼. 알아들었어요? 절대적으로 때려줘야 돼. 얘가 이게 여기는 쌍 받으니까 보고 때려줘도 되는데 이건 그냥 올라갈 때 그냥 때려줘야 돼. 이렇게 저점을 깼으니까 위험해 이게. 근데 똑같아. 소장님 그런데도 괜찮습니까? 얘가 길게 볼 때는 여전히 길게 볼 때는 얘는 매도 신호가 안 나왔어요. 왜? 지금 모든 것은 파동상의 조정인 분봉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 아직 일봉은 멀쩡하잖아요. 일봉이 내려와서 이게 일봉이 요게 쌍봉을 줘서 이게 20이 내려와 봤자 이거 외봉이에요. understand? 그러니까 얘는 다시 기다리면 올라가요. 물론 이제 올라갈 때도 똑같은 지금 같은 순서로 봐야지. 얘가 올라갈 때 의미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표현이 아니셔도 밖에다가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유의미한 상승하고 제가 밑에 바깥에도 제목을 뽑을게요. 됐죠? 근데 얘는 지금 분봉상 이게 올라가도 얘가 지금 유의미한 상승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올라갈 때 때려줘야 돼요. 아셨죠? 점수가 됐습니까? 얘는 올라갈 때 여전히 매도 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거 말고 다르게 접근해 볼게. 소장님, 장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빠져요? 얘가. 자, 그럼 어디? 우리나라부터 얘기를 할까요? 국내적으로 볼까요? 자, 일단 국내적으로 보면, 한번 보자. 국내적으로 보면, 기관 외군, 특히 외군들의 매도가 심상치 않게 때리고 있어요. 자, 여기 외군들이잖아요. 외군들의 매도를 보면, 어젠 잠깐 사줬죠? 올라가는데. 여기 보세요. 5천억, 여기 2주 3천억, 여기 또 그러니까 얘들이 또 샀다, 왕창 때렸다가 샀다 또 때렸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질비하게 매도를 많이 때리고 있어요. 그럼 저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리는 이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환율이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환이 문제입니다. 이 환율이 여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얘가 물론 이제 올라가면 저 위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기 얘가 이놈이 문제입니다. 이놈이 보세요. 얘가 장대목을 때려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냥 안 빠지죠? 얘는 보나마나 얘를 풀어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5일선에 대해서 이게 장대를 때리잖아요. 이걸 분봉으로 풀어보면 똑같아요. 5일선이 30이 60이죠? 장대는 30이 20이죠? 그러니까 30이 20이 위에서 이렇게 쫙 찢은 거야. 이해했어요? 얘가 올라가는 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는 안 끝나니까. 이해했어요? 대신 올라갈 때는 저희 회원님들은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 그건 자기 여유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달러를 갖고 수익을 받잖아요. 달러 이익도 받잖아요. 미국 주시하면서. 그건 일부 챙겨주는 게 좋다. 자, 첫 번째 매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국내적으로. 자, 직접적인 거는 외국인들 매도가 작용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에 작용한 것은 환율의 불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환율은 왜 저렇게 불안하냐라는 건데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의 엔화의 불안이에요. 즉 일본의 엔화 약세. 여러분들 이럴 때 헷갈리지 말고 일본의 환율 그래프나 중국의 환율 그래프나 우리나라 환율 그래프나 똑같아요. 오케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환율 그래프나 중국의 환율 그래프나 일본의 환율 그래프나 같다. 오케이? 다 모두 뭔데요? 모두 달러 그래프예요. 그러면 안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엔화 그래프구나. 아니, 달러 그래프야. 지금 얘는 뭐냐면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얘가. 그래놓고 엔화는 한 수 접어.
달러가 올라가네. 아, 그러니까 엔화는 약세구나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나라 환율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환율을 보고 아, 이건 원화구나. 아니, 얘는 그냥 달러야. 여러분들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럼 안 헷갈려. 이걸 일본의 엔화 그래프다. 우리나라 원화 코드 보니까 헷갈린 거야. 또 얘가 달러라는 게 헷갈리면 삼성전자 그래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아, 삼성전자 올라가는구나. 아, 달러가 올라가는구나. 똑같아. 그래놓고 가로 열고 아, 달러가 강하구나. 아, 원화가 약세구나. 아, 원화가 약세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의 현상에 상당 기간 노출될 것이다 라고 외국인들이 현재로서는 보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환율 불안 문제가 있다. 그 환율 불안 문제에 3,500억 불 얘는 다행히 면했지만 매년 200억 불씩 돈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까지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또 하나가 있어. 또 결정적인 게. 그게 뭐냐면 보통 수출이 잘 되고 돈을 벌어오면 기업체들이 원화로 바꿔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체들도 언제 불려나가서 외국에다가 투자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이미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면 외국에다가 공장을 짓잖아. 강력 노조니 뭐니 그래갖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업체들이 달러를 바꿔와갖고 달러를 교환하지 않고 달러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불안하게 느끼는 요주 중에 하나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뭔가가 불안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일중 간에 충돌이 있지.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뭐 얘뿐만이 아니잖아. 뭐 뭔가가 불안하고 그러면 항상 이럴 때는 달러 선호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의 경기가 날아가고 있잖아. 그쵸? 많이 뉴스에서 보시죠? 뭐 어디야? 저기 프랑스에서도 명품 고르면 프랑스인데 프랑스에서도 중국산 뭐 쉽게 해서 뭐 2,000원짜리 옷이 날개도 팔리니 뭐니 쉐인 그래갖고 여러분들 혹시 뉴스나 이런 거 보셨나요? 그죠? 다 난리 버거지를 펼치고 있는 그런 중이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현원성장도 생기고 이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미국도 똑같이 해. 우리가 얘가 조임할 때 제가 미국 그래프를 끌고 갔듯이 이게 올라갈 때 7,000에 걸려있는 거야. 얘가. 이게 7,000, 6,900. 얘는 사실 미국은 빠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비하면 얘는 빠진 게 별로 없잖아. 우리는 4,200서부터 빠지는 거고. 그렇죠? 미국은 별로 빠지는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원래 이 주가 조정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 미국인데. 그래서 얘는 기적으로 보면 7,000선이 가계 발전. 이럴 땐 항상 염두해 주세요. 그럼 난 6,900부터 때려야지. 얘가 6,900부터 갔잖아. 이미 얘가 올라갈 때 제가 3분의 때리십시오 수없이 얘기했어. 3타임스 좀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몫이지. 3분의 1, 많게는 2분의 1 정도는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얘도 기적으로 얘가 지금 쭉 올라간 상태에서 어차피 조정받아야 할 만한 자리여서 얘는 꺾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문제. 속 안을 들여다보면 내부적인 문제는 뭘까? 그렇지. AI에 대한 버블 논쟁이 여전히 많지. 지난번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매도를 때렸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죠? 소프트뱅크. 그 대우는 느닷없이 여러분 참 모를 수도 있겠구나. 피터 틸. 그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생각하면 딱 맞아. 일론 머스크 생각하면 딱 맞아. 뭐 마피아계의 대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야. 사람은 원래 독일계 사람이지. 그 무슨 책이더라? 그 책도 하나 썼고 이 사람이 날린 명언도 있잖아. 경쟁은 루저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미 뭐랑 경제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루저들이만 하는 것이다. 뭐 하여튼 기타 등등 뭐 나름대로 주옥 같은 얘기를 참 많이 날린 사람이야. 근데 소프트웨어도 팔았다고 그러는데 피터 틸 헤지펀드 다 팔았다고 그래. 뭐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다 팔았어? 사실 이게 지나간 얘기거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를 팔고 피터 틸이
엔비디아를 팔았다.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이들이 이걸 팔고 캐시로 킵하고 있다면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종목을 바꿔타고 있잖아.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꿔타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언론이고 뭐고 다 뭐 복잡하게 떠들어대는데 그건 아니야. 근데 이건 문제야. 뭐가 문제냐면 이거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 누가? 우리가 평소 때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대기업체들이 돈 내서 투자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저기 메타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할 때 우리가 회사채 발행했다고 할 때 아니 얘들도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나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이 뭐 그 사이에 다른 기업체들 뭐 오클로니 뭐니 그런 거 말고 흘러서 어디까지 왔어? 아마존도 물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아니 아마존도 회사채를 발행한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거 돈 먹는 하마 아니야? 잘 보세요. 돈 먹는 하마 아니야? 뭐가? AI에서 얘가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아웃풋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으로서는 오픈 AI의 경우를 보면. 근데 돈은 계속 빨아들이네. 그러면 다른 기업체들은 더 돈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채도 어떨 때는 힘들겠지. 그지? 이런 돈 먹는 하마의 이 역할을 AI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이거 뭐지? 이건 좀 제가 생각할 때 부담스러워. 쟤들이 팔았다는 얘기보다 여러분 쟤네들이 팔았다는 얘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AI 투자에 하나씩 들어가네. 그럼 얘는 이걸 기준으로 보면 그럼 AI는 버블이 아닌 거야. 뭐냐면 이들이 바본가? 얘들이 죽기 살기로 AI에다가 투자하는 건 결국 나중에 저기서 큰 돈이 생긴다는 걸 알잖아. 이해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멈추면은 AI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살기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고 거기다가 돈질을 해대고 있는 거야. 돈질 해대는 건 악재. 그런데 여기다 돈을 넣는다는 건 이건 아직 버블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다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괜찮고 또 실제로 일부 기업체들은 실적이 나타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돈을 엄청나게 빨아들여. 그런데 돈 문제가 또 생겼네. 어디서? 국채에서. 미 국채에서. 볼게요. 얘가 또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만약에 저한테 딱 하나만 묻는다면 이건 돈 문제야. 돈 문제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야. 자, 2년 만기죠. 자, 얘를 보면 이렇게 내려와 줘야 돼. 이렇게 뚝뚝뚝 내려와 줘야 돼. 이렇게 뚝뚝뚝 내려와 주면 조금씩은 좀 나아지겠지. 그럼 얘가 왜 내려왔다가 최근에 올라갔었느냐? 왜 돈 문제가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용어가 좀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일본의 초단기 소위 국채 시장 초단기 자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잠깐만 들으셨지. 그죠? 아마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야.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12월 달에 지금의 이 시장이 상승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12월 달에 이미 금리를 내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였어. 이해했어요? 이게 7천까지 올라가다가 되밀린 이유가 왜냐 금리는 무조건 호재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금리 나가는 무조건 호재지 얘가 금리를 올려줬습니다. 그거는 금리를 올려서 좋은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는 배경이 경기가 좋아서 즉 금리 올리는 마이너스적인 효과보다 경기가 좋은 효과가 더 커서 합의 플러스인 건 별개의 얘기야. 그럼 여러분 더 헷갈려. 그냥 금리는 낮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중간에 잠깐 끊었다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거의 한 30분 이상을 잘 얘기를 해왔네.
제가 지금 몇 시부터 방송했지?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떠들고 있나? 여러분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까? 아니다. 자꾸만 들으면 돼. 뭐 그거 복잡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얘가 완전히 꼭 지친 것도 아니야. 아직 글씨는 없어요. 자, 맞아 갈게. 지금의 시장이 10월에 금리를 다 반영하면서 저기까지 간 거야. 6,900까지. 어라? 근데 금리 안 내린다네. 어떻게? 그럼 후진하는 거야. 뒤로 후진하는 거야. 금리를 내리면 어디가 유리하냐면 한계 기업들, 중소기업체들. 그래서 뭐 한참 금리 내린다고 할 때 러셀 2000이고 뭐가 신나게 올라갔잖아. 요새 물론 M7이나 이런 것들도 빠진 종목 많지만 중소형주 더 오질나게 빠지고 있는 것이 왜냐면 이게 자금 사정이 그냥 저 12월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말고도 지금 단기 자금 사정이 지금 메말라 있어. 그 얘는 내려가는 거지. 그럼 그런데도 얘가 괜찮다고 보는 거 뭐냐면 지금 12월 1일부터 얘들이 양적 긴축을 중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양적 긴축하는 걸 중단한다고 얘기했거든. 금리는 내릴지 안 내릴지는 봐야지 알겠지만 그 다음에 그동안에 소위 연방은행에 소위 셧다운 때문에 막혀있던 이 돈들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아직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되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 장은 여전히 끝난 장은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국고초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죠? 항상 월이 바뀌면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국고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월이 바뀌면 바램의 방향이라는 제목이 항상 뜨지. 얘가 요번 달에 바램의 방향이 이게 하향이잖아. 그럼 얘는 요번 달에 이미 조종을 잉태하고 있어. 근데 얘만 조종을 잉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미국이 조종을 잉태하고 있는 거야. 얘가 월초 아래잖아. 그러니까 얘가 조종이니까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막 이제 와서 여기가 조종이구나 이렇게 늦게 할지 말고 여러분 이 앞에 진짜 다시 아마 시계를 돌려서 보면 자 시계를 다시 돌려서 보면은 시계를 돌려서 볼게요. 시계를 돌려서 보면은 제가 진짜 시계 돌려서 이렇게 끌고 가볼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래야, 왜냐면 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와요. 똑같은 게. 자, 보세요. 얘가 시계를 딱 돌려서 보면은, 자, 여기다가 제가 일봉을 풀어보면, 얘가 이렇게 이틀 동안 빠졌을 때, 여러분들 얘가 대들 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여위에 머물고 있다가 얘가 대들 줬기 때문에, 얘가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얘가 이대로는 안 빠집니다. 얘가 빠지더라도 얘가 들었다가 여긴처럼 빠져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가 있는데 대신 올라갈 때 매도 때리시면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음날 매도 때렸잖아. 여러분들. 시계를 돌려서 이런 게 나타날 때 이제 얘를 놓치지 마셔야 돼.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 설령 이게 만약에 속임수가 돼서 주가가 나중에 여기 고점을 여기 돌파하더라도 이건 내가 보험료를 낸 거로 생각하셔야 되지 이게 매도 신호가 나는데 하나도 안 때렸다가 여기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매도 신호 왔을 때 아무 짓도 못합니다. 라는 말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근데 거듭도 얘기할게. 얘는 분봉상에서 매도야. 즉 파동상에서 매도지 일봉에서 물론 얘는 여전히 아직은 조정을 받아야 되지. 얘는 조정이 남아있지. 조정 물론 남아있는데 얘가 이제 다 끝났다. 다 때리고 다 도망가야 되고 버블이 다 터졌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게 돌아설 때에 돌아서는 장은 AI 버블이 잘 봐. AI 버블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AI 버블이 아니다. 이게 아니라 돈맥 경화가 지금 미국의 단기 시장이고 뭐고 다 막혔다거든. 돈맥 경화가 요게 풀릴 때 요때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얘는 여전히 하단에서 또 매수 신호가 있어요. 왜냐면 분봉에서 보세요. 얘가 분봉에서 빠질 때 얘는 지금 얘를 지어볼게요. 얘가 분봉에서 빠질 때 얘는 이렇게 내려갈 때 이게 캔들이거든. 이게 캔들이야. 캔들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여견자를 보이고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게 캔들이. 그러면 얘보다 좀 더 센 신호는 이게 아직 오일이 여견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선에 대해서 얘가 만약 이렇게 내려왔어. 내리고 뭐고 주가가 더 빠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칠게. 그래도 얘는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져야 되지. 그쵸? 이렇게 올라간 장이 더 있어. 그러니까 밑에서 매수가 더 있고, 다만 올라갈 때 매도를 때려야 돼. 이게 꼭지는 아니지만 파동상에서는 매도야. 소장님, 내년장 어떻게 보세요? 내후년장 어떻게 보세요? 좋게 보지. 왜냐면 미국의 이익이 감소되거나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내년에, 특히 내년에 큰 호재는 뭐냐면 제롬 파웰이 떠나가.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미국의 금융 정책은 완화적인 정책으로 이미 5월이면 갈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생해도 얘가 만약에 진짜 주가가 쭉 빠진다 하더라도 그럼 얘는 빠지면서 그럼 내년에 폭등장이라고 그래요. 얘는 지금까지 폭등을 준 것을 얘가 조정 주고 있잖아. 조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얘는 내년에 금융시장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얘는 내년엔 그러면 더 폭등장이 와. 단 그런데 기대 갖고 얘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매도 나올 때 마음이 불편하잖아, 여러분들 지금. 그치? 이걸 몰랐으면 모를까? 우리가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 얘가 이럴 때 내가 위에서 좀 줄여야 되는구나. 내가 얘가 올라갈 때 3불 1이라도 내가 매도를 띄우고 얘를 보는 사람과 그 위에서 때리고 우리가 사잖아. 때리면서도 제가 종가 공략 좀 말해주고 나가잖아. 때린 다음에 다시 밑에서 사고 걔든 약간 짧게 매매를 하고 understand? 그런 거를 절대 놓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벌써 1시간 6시 반에였구나. 1시간 지났구나. 점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단기 급락, 단기 매도라고 얘기했잖아. 그건 파동상의 매도 신호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차피 홍보는 제가 해야 되는 게 제가 직업이니까 얘가 지금 시장을 보면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자, 얘는 지금 주가는 그래서 표현이 마디존이야.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거장이야. 종착역이 아니라 얘가 정거장이야.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면 어차피 밑에선 떠요. 그래서 얘는 35가 턴하거나 번개 차트 60이 쌍마당이면 얘는 여전히 매수. 다음과는 올라갈 때보다 매도를 같이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1월 특히 공략도 지금 오늘이 18이잖아. 그럼 이제 20일 넘어가잖아요. 얘가 가장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얘를 이렇게 딱 펴놓을게요. 딱 펴놓으면은 자, 일봉 요렇게 펴놓으면은 얘는 요번 달에 월말 공략주가 존재하지. 그죠? 얘가 외봉이니까 얘는 월말 공략주가 성공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지. 얘가. 그죠? 종합이 롱다면 숏이니까 얘는 월말 11월달 공략주는 월말 공략주야. 그 다음에 얘는 주가가 움직일 때 그러니까 얘가 외봉에서 음봉으로 때린 종목은 강해. 근데 자, 지금 뭐 반대추 주고받고 뭐 웬만한 거 다 조정받으니까 저긴데 그러니까 4천이 꼭지가 아니라면 오늘 뭐 삼성전자가 뭐고 다 조정받았잖아요. 삼성전자는 10만 올라가면 조정이고 SK하이닉스는 60만 원 올라가면 조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뭐고 반대추 종목 군단들이 지수가 꼭지가 아니니까 얘들도 여전히 내려갈 때마다 저점 매수가 여전히 있고 얘가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 요 빈자리를 또 제약 바이오가 메꿔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공략한 종목이 뭐 리가케미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신세계 뭐 이런 거 공략하고 그러고 있거든. 그 다음에 먼저 그러니까 오늘 또 조선주들이 올라가다 밀렸잖아. 그 조선주들 얘들은 결국 주가가 다시 올라가야 될 종목군단들이야.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최근에 쉬는 종목 있죠? 로보주 같은 거 이런 거. 쉬고 있죠? 얘들도 다시 조정받는다면 다시 주가들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보면 방사이든지 기타 사실 조선주 바로 옆에 방산주가 붙어야 되겠지. 기타 등등 얘네들은 계속해서 돌면서 갈 거야. 어떤 종목이 그러니까 월봉상 얘가 외부로 조정받은 종목은 우리가 11월 달에 노려야 되고 그 종목은 최소한 월 말 공략주로도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팅을 쏠 때 다만 제가 한 가지 이런 부탁드리지. 내가 아직 실력이 안 됐을 때 제발 올라갈 때 사지 마시오라는 게 참 많이 드리지. 맞아요?
맞습니까? 여기 어딘가가 장대모 같은 거 두드려 맞았다면 이거 뭡니까? 10% 빠졌지. 이거 누군가가 플러스 때 샀던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플러스에 샀다가 10% 이상 깨지는 거잖아. 그죠? 이수페타시스 요새 TV에 많이 나오잖아. 마이너스일 때는 오케이. 플러스에서 쫓아가서 사버리면 약이 없어요. 이거 다 플러스예요, 여기 이거. 이 짓을 하지 말라고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 차도 얘가 지금 종합주가가 얘가 지금 조정받는 장에 들어와 있는데 단기 이걸 올라갈 때 사버리면 이건 답이 없어. 내려갈 때 사는 건 괜찮아. 내려갈 때 사는 건. 왜냐면 외국인 종목은 결국은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밑으로 내갈 때 분할로 공략을 하면 오케이. 왜?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니까. 단 내가 밑에서 잡아도 올라갈 때는 매도를 병행해 가는 것이 그게 맞다. 왜? 얘가 막혀 있던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손님, 그거는 종합에서 매도 신호가 나온 게 아닙니까? 예, 맞아요. 종합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은 시가총액이 두들고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의 현 단계는 시가총액이 두들고 있는 거야. 이럴 땐 내가 빨리 캐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일도 마찬가지야. 얘가 올라가잖아. 올라갈 때 분할로 내가 한 3분의 1은 때리겠다. 많게는 2분의 1 때리겠다 하다가 똑같아. 얘가 내려갈 때는 이게 내려가다 턴하면 이게 매수하나 이게 턴하면 거꾸로 올라가다가 얘가 꺾어지면 내가 미리 때리기 시작했어. 이렇게. 근데 내가 미리 못 때리는데 얘가 꺾여. 그러면 그땐 좀 더 많이 때리는 거야. 꺾여 더 많이 때리는 거야. 꺾여 많이 때리는 거야. 그리고 다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다가 이놈이 올라가다가 꺾으면 많이 때렸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턴하면 다시 사줘도 돼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지금 여기 다 죽어버린 게 아니니까. 단 반드시 올라갈 때는 내도 때리는 걸 가셔야 된다. 왜? 파동상 조정을 잉태하고 있다. 추세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어요. 얘는 추세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일본 갖고 매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 거듭 얘기하지만. 아셨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매매라고 하냐면 양면 전략이라고 그래요. 양면, 투사이드. 그러니까 위로는 얘가 위로 상승하면 지금 파동상 매도 신호기 때문에 매도해야 돼. 근데 아래로는 축익해서 매도하면 안 돼. 아래로는 뭔가 내가 사고 싶어 했던 탄력주들의 하단의 분할 매수 자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당분간은 올라갈 때 매도가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 하나만 갖고 얘가 빠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는 미국이 이게 못 털고 이게 전환해야 돼.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도 얘가 잠깐만 두들겨 맞아버리면 자꾸만 AI 버블이고 뭐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전환점 어떻게 될까? 19일, 20일 여길 주목해야 돼. 왜 그런지는 알지? 19일 날은 엔비디아. 물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0일입니다. 이거 엔비디아. 아니면 달력에다가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달력에다 체크해 놓으면 물론 뭐 여러분 기억력 좋으면 뭐 체크 안 해도 되겠지. 달력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엔비디아가 요번에 뭔가를 보여줘야 돼. 야 너희들 AI에 대해서 이거 괜찮아. 그래 일단 투자 심리가 좋아질 거로 봐. 다만 그게 투자 심리를 돌려놔도 아까 얘기했죠. 메인은 자금 사정이야. 이게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얘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엔비디아 요거 목요일 날 오전 7시야. 그러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럼 이제 저희 방은 내일은 양매수 할 거야. 선배님들은 양매수 위든 아니든 양매수 엔비디아가 요거 발표한다. 그 다음에 20일 날 밤에 저녁에 밤에 10시 반 뭐 발표해? 지난번에 안 나왔던 고용 발표를 해. 근데 이 고용도 문제야. 왜냐면 고용이 적당하게 나쁘면 호재. 이거 금리를 할 수 있겠는데라고 좀 더 돌아설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너무 부러져 버리면 야 이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하죠. 이거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이때는 우리가 뭘 보고 하냐면 그때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매매를 안 하더라도요. 이 미선물을 여러분이 거래한 친구로서 이 미선물 차트가 있을 거야. 얘의 30분목을 열어놓고 봐야 돼. 이게 올라가니 내려가니 열어놓고 보셔야 돼. 물론 이제 번개 차트 기법도 있는데 여러분들 번개 차트 기법도 잘 모르실 거고 30분의 5를 따라가는. 그래서 19일 그 다음에 20일 이 두 날짜. 근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엔비디아도 20일 고용도 20일. 여기가 변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길목이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계속 위로 반동을 시도할 거야. 계속 위로 반동을 시도하는데 여기 보세요. 얘도 이거 어제 올라갈 때 우리 형들한테 제가 이거 말씀드려요. 보세요. 얘 올라갈 때 이게 얘는 지금 오버나잇이 없어졌잖아요. 이미 얘는 여기서부터 제가 오버나잇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미국도. 근데 보세요. 올라갈 때마다 여기 걸리는 거 보이세요? CT점 5일선에? 얘 올라갈 때 여러분들 얘가 매도가 여기 걸리는 거 보이세요? 얘도 이거 만약에 올라간다. 이거 또 걸려 여기. 얘가 당분간은. 미국이 우리가 올라가려고 기운을 써도 우리 올라간다는 건 삼성전자고 엔비디아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잖아요. 잡죽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걔들이 올라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심리를 도울 텐데 얘들은 엔비디아하고 미국의 AI 기업에 있으니까 이 미국이 올라가줘야 올라가. 그래서 미국의 개념을 상위 개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목요일날 오늘 지금 화요일이잖아. 그럼 얘는 목요일날 이게 나와서 시장이 반영되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의 시장은 아직은 양면 전략으로 내가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 결론. 파동상 얘는 매도 신호다. 여기 써 있잖아. 단기 매도 신호다. 단기 매도라고 써 있잖아. 단기 매도 신호예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근데 그 단기 매도라는 것은 파동상 매도지 추세상 매도는 아닙니다. 그러대로도 당분간 올라갈 때는 양면 전략을 써야 되겠고 내려갈 때는 32오나 요걸 보고 하시는 게 있고 다음에 지금 제가 한 얘기들 다음에 이게 일봉상에서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한마디만 더 드리고 제가 마감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제가 2020년도에 여러분들 장이 앞으로 2years 갑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어. 여기서 여러분들 2years 동안 2년 동안 돈 버셔갖고 2023년도에는 강남 가쇼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실제로 여러분께 장이 끝났습니다는 건 여기 대들 때 장이 끝났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를 때였던 것은 여기 9월달이었어. 중보다 나쁘다가 2021년도 9월이거든. 얘가 바닥입니다 할 때가 2020년도 3월이거든. 그럼 얘가 투열시면 얘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2022년도 3월까지 가야 되잖아. 왜 중간에 2021년도 9월달에 얘를 매도라고 했냔 말이지. 여기 중간에서 제가 뭐랬냐면 이게 너무나 빨리 오는 거야. 속도가. 이게 과속 스캔들이야. 그래서 얘가 2years 오거나 한 65파동 와야 됩니다. 1, 2, 3, 4, 5 고층 아파트지. 얘가 신호를 풀어준 거야. 이거. 이 신호를 알아야 이게 가다가 중간에 고장 났을 때 고장 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진짜 고장난 일러주처럼 얘기했으면 다른 전문가들처럼 밀어붙이던가 그냥 조정받아도 괜찮다 할 텐데 저는 얘를 매도 신호를 아니까 이게 얘가 투여시 간다고 하면서 얘를 중간에 여기서 꺾고 돌린 거잖아. 이런 건 알아야 꺾고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2년 동안 간다고 해 이 말이 맞나요? 이때 어떤 분이 이걸 갖고 또 뭐라고 한 분이 계셔. 아니 왜 2년 동안 간다고 그러고 왜 매도로 가느냐. 더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게 원래 그냥 가만 놔두면 2년 동안 가는 장인데 너무 빨라서 매도 신호 나서 매도라면 야 저분이 원래 매도쟁이도 아니고 저렇게 장을 밀어붙였는데 저분이 매도야.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라라 강아지 같은 분이잖아요. 이때 주식을 시작했는데 제가 중보다 나쁘다고 해서 못 때려갖고 이때 때려갖고 고마워갖고 당신이 키우시는 복분자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이 폭락했잖아요. 이게 실력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내고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실력입니까? 마와를 드리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현재로 봤을 때는 얘는 파동상 조정입니다. 단 제가 어느 날 일봉에서 방금 이런 매도 신호를 뿌려주면 그때 여러분들은 반은 최소한 50%는 현금 그리고 무조건 시중을 없앤다라는 마음 갖고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온 걸 쭉 추적해 보시면 저 이런 거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장 지금도 거듭이겠지만 누가 지금 장에서 매도에 몇 자도 했겠어요. 다 간다고 했겠지. 그죠? 맨날 TV 보면 맨날 추천이 나오던데 그죠? 잊지 마십시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자, 저희는 지금 마주점에 와 있다. 11월 공략주는 월봉 외봉인 종목 괜찮다. 특히 월말 공략 괜찮다. 근데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은 조금씩 내갈 때 35가 턴할 때 사는 거 괜찮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상품 하나도 설명 안 했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더블컷 같은 거 이거 하시듯이 요거 수강권 2매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장 그 다음에 미국장 요거 각각 저희가 3개월씩 서비스를 합니다. 이렇게 240만원을 99만원에 서비스하니까 요거 168-4354 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유튜브를 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대답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